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 그리고 중국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상 미국과 중국 얘기를 반반 정도씩 제가 할 테니까요. 중국 얘기가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궁금해서 일단 미국이 이번 주에 4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발표되는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하반기에 경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호음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당장 그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그 2분기에서 3분기에는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내일 발표되는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4분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은 2.8%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애틀랜타 연은의 그 GDP 추정 모델이죠.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까지 3.5%를 예상했는데 현재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3.1%까지 떨어지면서 2%대 성장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이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코어 PC 그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이번 12월 달은 4.4%, 내년에는 4.3%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425bp에 7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한 영향이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월과 3월 FOMC에서는 0.2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월 1일 FOMC에서는 25bp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과 다른 시장의 영향이 또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억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정책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은 금융 긴축 효과가 조기에 사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준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물가 수준이 2%대까지 안정될 때까지는 연준 안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런 관측을 좀 억제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금리를 인하시키는 시점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비용 그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이익보다는 인플레이션 그 비용이 좀 더 클 때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기 후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다든지 예상 외에 금융 쇼크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경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용 지표 여전히 좋고요. 소비도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제조업 지표들은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좀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뉴욕과 그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소비와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 연준의 그 주간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조금 12월 달은 회복은 했지만 전체 추세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제조업 활동이라든지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예상을 밑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경기 후퇴 압력은 좀 더 앞으로는 좀 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상수가 됐는데요.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문제인데 좀 덜커덩거릴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는 경기 확장기 때 어느 정도의 과잉 투자가 일어났는지 또 과잉 채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거품과 같은 금융 불균형이 생겼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찾아올 경기 후퇴는 마일드한 경기 후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낙관하는 근거는 경기 화랑 국면에서는 보통 주택이라든지 설비 투자가 붐이 일어났는데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투자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 부분의 채무 상황도 상당히 건전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가계 채무 잔액이라든지 채무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소득 배열 비율보다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기업들의 그 과잉 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연준이 작년 여름에 금융기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고 또 부동산 가격이 40% 급락하고 또 주가가 55% 폭락을 했을 경우를 산정을 했더니 33개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긴 자본 비율이 합격선의 2배 이상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투자 거품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까지 건전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찾아올 경기 후퇴 국면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위 이제 좀 마일드하다 연착륙 쪽의 시각이시군요. 중국의 인구 통계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중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출산 지원책들을 여러 개 내놓고 있는데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라 그렇습니까? 이제 인구가 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85만 명의 인구가 줄면서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자녀 정책을 지난 30년간 지속한 결과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이 때문에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0.67%에 불과할 정도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 자녀 정책 외에도 주택이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에서는 보통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4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무려 8억 6천만 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여기에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한다면 1년에 그 1,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5년부터 입시제도가 없어졌는데요.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그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강남 8학군처럼 이런 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보다 한 70% 비싸고요. 베이징 시청구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후통 같은 경우는 3평 가격이 무려 1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네. 인도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인도를 벌써 넘어섰다고 사실은 알려지고 있고요. 통계상으로는 이제 중국이 인도에 자리를 내주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 산업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생산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가 전체 30%를 차지하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인구는 2034년도에는 21%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금이라든지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축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지금 분명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같은 인구 감소 속도라면은 2년에서 3년마다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0.5%포인트씩 떨어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과감한 개혁이라든지 또한 그 급격히 떨어지는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작업들을 서둘러야 되는데 일회성 정책 그 지원만으로는 현재 중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그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보복 소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 이야기는 또 추후에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저희 시간 시작할 때보다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1.7%까지 코스닥이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